안녕하세요. 아유, 혼자 오셨어요?
교구에 들어와 있잖아. 네. 아, 그럼 금방 오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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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제96주년 생일절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내빈들과 교회여러분들께서는 기념식장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기념식 진행을 위하여 주변에 계신 분들을 도와주시거나 직동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에 제96주년 생일절 기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교회여러분께서는 기념식장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한 기념식 운영을 위하여 휴대하고 계신 분은 꺼주시거나 직장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제96주년 생일절 기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다른 거 하나 갖고 와라.
가방을 내려놓지 왜? 몰랐어. 글쎄, 공중에 떠오르는 거. 저쪽으로 내리면서. 아니, 저거,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96주년 생일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정치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일제히 대한민국 만세를 떠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날입니다. 순국하신 선열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기념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96주년 3.1절 기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에 있는 이것비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기대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바로 애국가 자청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경배로 가고 이쪽 보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공정하겠습니다. 여세의 본부 성경남 이형자 부회장께서 창수를 공정하겠습니다. 청수 공정. 하나 더요. 미나 유나. 신고. 신고.
다음은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최연석 천도교 청년회 중앙본부 회장께서 낭독하겠습니다. 독립선언서.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고리를 분명히 한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가지게 하는 바이다. 5천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하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릅펴서 밝히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하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 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키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은 지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의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술과 이상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못될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 될 것이냐. 슬프다. 오래전부터의 어부를 떨쳐버리면 눈앞의 불kum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기억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그라져 자리하신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채무와 도리를 떨치고 뻗치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내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더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서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취함에 어느 강자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이를 꾀함에 무슨 부인들 펴지 못하랴. 경자 소 조약 이후 때때로 그때 맺은 각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백신을 죄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계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올려놓은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여력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맞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여력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하는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함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남을 시세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다. 낡은 사상과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러움에 빠진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기로다. 당초의 민족적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의 합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폐병, 위안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강평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 꾸민 통계 수리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리고 밝은 과단성으로 묵은 잘못을 고치고 상대의 이해와 동정에 그 기초를 둔 부호적인 새로운 한국을 파괴하는 것이 피차간의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이 그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원한과 분노에 쌓인 2천만 민족을 이륙으로 구속한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동양의 안전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불태인 4억만 지나 민족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과 시세움을 갈수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한국이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국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기로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 과거 오랫동안 달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다. 세공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가. 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저 지난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에 돌아온 분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우창력을 발휘하여 동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 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뒤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동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욕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3월 초하루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나용환, 나인혁,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병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이예환, 박준승, 박희호, 박동환,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민, 한용훈, 홍병기, 홍기도. 다음은 선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제17장 공단가를 합창단 선창 후 1절에서 2절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인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황당수 의원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보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가 당당한 독립국인가 우리 민족이 자랑스러운 자존심을 전환함으로써 자손 만대의 독립의 정신을 불러일으킨 3.1운동 제96주년입니다. 전국의 천도교인 그리고 국립의 동덕들, 국내 동포들, 나아가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뜻깊은 오늘을 기념하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정신을 되새기고 개성을 다리고자 합니다. 통합 농민군을 학살하며 이 땅을 유린하는 일에 을사늑약과 불법적
한일 병탄이 자행된 뒤에 천도교단은 의암승차의 영도 아래 자주 독립국가의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김인현 3월 1일 기독교와 불교계 학생, 시민과 전국 방방곡곡의 강남 한력까지 온 민족을 일어나하여 만세 시위를 전개함으로써 새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3.1운동은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을 넘어 선천의 왕토 신민관념을 부천의 자주 천민의 재구축하는 반문운동이었으며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향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약과 약탈적 식민주의를 일관하던 당시의 제국주의적 세계의 흐름에 근절을 일으키며 평화와 공존, 신문명과 새 하늘, 새 땅의 새로운 사랑과 운명의 비전을 제시하는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횡행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3.1 정신은 나날이 새롭게 우리 민족의 강령이 되고 인류 미래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교인 여러분, 96주년 3.1절을 만든 우리 앞의 과제는 여전히 엄중합니다. 무엇보다 제국주의의 망령을 떨쳐버리지 못한 일본의 행보는 그동안 지켜왔던 평화법마저 개정하여 다시금 공국주의로 재무장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편에서 오늘도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양성 애절한 메아리로 떠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족 자존을 훼손하고 독립건국의 역사를 패배하는 몰지각한 역사인식이 준동하며 나아가 이 나라를 둘러싼 주변 강국은 백년적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적 형태와 그 원칙이 조금도 달라지지 못한 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의 긴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이민족 강압 통치보다 더 큰 고통으로 점철된 동족 상쟁과 분단의 역사가 7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양큰 현실입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는 정치와 사회는 물론이고 하늘과 땅마저도 하루도 피날 날이 없는 각자 위신 불순천리 울고 증명의 시대이며 동학 천도의 진리와 영성을 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3.1운동의 참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침 그동안 정성을 다해 추진해온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100년 전의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잃어버린 천도의 역사, 잃어버린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역사를 되찾으라는 엄중한 시대적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고도 160년까지 4년 동안 의암승차에서 3.1운동을 준비하던 그 시절 천도 교인들의 정신과 자세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고득 160년은 우리나라가 3.1 정신으로 통일 족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세계상을 온 천하에 제시하는 인내천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3.1 정신을 입착하고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참여하며 민족 상생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나가는 일을 바로 지금부터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왕승사께서 그러했듯이 전 민족의 차원에서 대성적 평화주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평화 나아가 전 지구 차원에서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먼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전 민족적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을 구성하여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3.1운동은 약육 강식과 적자생존, 무한 경쟁의 논리가 기등하는 시대에 유무상자와 인호동포, 구로동포 정신을 바탕으로 경국 재생의 참뜻을 구현하려 하는 한민족 집단지성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3.1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가 인류 역사상 세상의 물질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차기 불행에 찬 모순의 해결책은 바로 3.1 정선의 구현의 성을 알리는 것이 오늘의 3.1운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우리 민족, 특히 천도교단이 사명을 다하는 길임을 다시금 실시합시다. 셋째, 96년 전에는 순교적 차원에서 종교가 앞장섰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영성 차원의 비전이 요구되는 점에서 종교계의 대결합 정신은 여전히 유효한 출발점입니다. 종교 간 갈등을 연대하고 소통하였더니 위대한 역사적 경험을 온전히 개선하는 것이 기념사업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천도교단 위주가 아니라 국가적, 민족적 차원, 범종교적, 범시민적 차원에서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입니다. 넷째, 3.1운동의 정신적 유행적 자산은 우리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전 인류, 전 세계 국교의 역사 가족 지혜의 유산으로 널리 현찬되고 길이 보존되어 무궁한 기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오늘 3.1 정신 개선의 출발점은 현아 민족 최우선의 과제인 분단 극복에 있으며 분단 70년을 극복하는 통일에 앞서 잃어버린 민족 신성, 평화, 외호와 상부상조의 정신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남과 북이 함께 할 때에만 의미 있는 것이며 전 세계 양심 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 사업과 통일운동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 민족의 지혜를 세계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조선인의 자주 독립의 계임을 공헌했던 3.1 정신임을 제사 신정해야 할 것입니다. 천도교단으로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3.1 독립선언서의 근본적 시대 정신은 바로 천도교의 정신이며 그 결실을 상생과 생명평화의 세계 건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력의 천도교인과 동포 여러분, 동학독립혁명 120주년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다시 3.1운동 100주년을 함께 준비하자고 재차 제안한 것은 분단 70년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적 통일의 역사를 열어가야 하는 사명의 시계가 그만큼 총각을 다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종이 꽃을 피우면 300배수달에 온 세상에 봄에오듯이 남과 북의 천도교인들이 일동일정에 하늘님 스승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민족적 대의에 충실한 천도교 역사의 전통을 개선한다면 이러한 과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국민들께 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과 대외 전도교인들과 더불어 3.1절 기념식을 공연하며 전도교인들이 다시금 민족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함께 연대하여 96년 전 그날처럼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대장정을 시작합시다. 전도교인 여러분, 3.1운동이 위대한 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제의 삼엄한 무단 통치의 위력에 굴복하지 않고 총칼 앞에 맨몸으로 나설 수 있었던 이신환성 수련의 위력이요, 일시에 수백만 명의 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있도록 호와 적을 근간으로 한 천도교 조직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도교는 창도 이래로 국가 안민 고덕관계의 개의 속으로 스스로를 해방시킬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의 지지와 선언이 함께했음을 새삼스레 제언하려 합니다. 민족의 역사, 인류의 과학이 다시 동학 천도교의 진리와 실행을 요청합니다. 착수가 곧 성공이라 한 선열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길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며 엄중히 맹세합시다. 우리의 삶이 무궁한 하늘 속에 무궁히 확장되는 길도 바로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에 따라 정성을 다하는 길의 끝에 자아 완성도 성취될 것이니 기쁘게 노래하며 춤삼을 보시기를 맞이합시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김인현 중무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도교인 여러분, 모시고 환영하십니다. 금년 을미년은 조국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으로서 우리 민족사에 희비가 펼쳐하는 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건국정신이 된 3.1 정신으로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만세 시위를 통해 조국의 독립을 선언한 지 96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3.1 정신의 생명, 뿌리이며 독립운동의 친원지인 우리 교단으로서는 4년 앞으로 다가온 10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천도교의 공관행 정신과 국정개혁 사상을 기반으로 한 3.1 정신은 단순한 자기 독립을 넘어 인류 공용의 새 세계를 향한 동학 천도교의 비전을 선포하고 실천한 대장정이었습니다. 1919년 당시 우리 교단은 3.1운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항 성사께서는 종교의 독립은 종교와 계층, 남녀노소, 인구 고하를 물러나고 전체 조선인이 하나 되어 경계해야 한다는 철학과 신념 속에서 종교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대동 단결과 일치된 목소리로 민족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범민족적인 만세 시민운동을 기획하고 역사적인 3.1 독립운동을 영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바로 그 3.1 정신과 운동사를 기반으로 성립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금도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체제를 달리한 채 비방과 대결을 그치지 않아 민족적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국만문을 위하여 수문대 신사께서 공학 천도교를 전도한 이래로 대적 세상을 구현하는 길로 매진해온 우리 교단은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온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의 조국을 통일하고 나아가 동북아를 넘어 세계 이후의 평화를 시대를 여는 개별적인 과업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께서 직접 나서서 정계와 관계를 물론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자들에게 3.1운동 100주년의 해가 민족 통일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참여를 호소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10대 종단의 수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중진 종교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참여할 약속이 있다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우리 교단의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금년부터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올해 우선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려 합니다. 첫째, 3.1운동 100주년의 기념사업은 100년 전 전체 민족이 하나 되어 일치된 목소리로 국민 만세를 불렀듯이 7대 종단을 비롯한 종교계는 물론 정부와 시민단체를 넘어 대동부까지 만난 전체 민족성원이 참여하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천도교단은 그 중심에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3.1운동 정신인 민족 대화합을 위해 이념적, 사상적 차이를 극복함은 물론 지역 간, 계층 간 질시와 반목, 그리고 갈등을 해결함과 함께 북측의 우리 민족은 물론 전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범민족적인 행사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중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선언하는 대국민 선포식과 함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민족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북한의 천도교단을 비롯한 민족 기념과도 활기찬 신문단들을 구성하며 우리는 물론 전 국민적 여론훈련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민족적 차원의 기획안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3.1운동이 한낱 과거의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통일 조국을 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사 자료 수집과 학술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3.1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대승전창하고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의 신시대 개척에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사업을 통하여 천도교단의 역할을 앞장서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동 여러분, 금년부터 시작하는 3.1운동 100주년 사업이야말로 통일 조국의 건설을 위해서나 다시 개벽의 생활을 위해서나 우리 교단으로서는 더 이상 멈거리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 무엇보다도 공동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과 관련된 추진 경위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나 보고회동을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156년 3월 1일 천주교 다음은 3.1절 노래를 합창하겠습니다. 합창단 신청 후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유인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만세 삼창은 한강조 연원회 의장님께서 삼창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96년 전에 이철만 동포가 독립을 쟁취해서 우렁차게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선녀들의 외침을 회상하면서 오늘 만세 삼창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삼창은 대한민국 만세, 천도경 만세, 3.1 독립운동 만세로서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마치면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이상으로 제96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보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념관에서 제가 다음 모십니다. 3.1절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어서 기념관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기념관을 시작하면서 잠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244 차량 좀 빼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차주 되시는 분들 시작 좀 나와주셔서 차량을 빼주시고 그러면 기념관에 앞서서 오늘 기념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대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동아운동 조절회 김경대 회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 동아운동 조절회 이원 선임 회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아운동 기념재단 김대권 이사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념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이명진 박사는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석준여대학교에서 정치학 강의를 하시고 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휴마니타스 커리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한 동아민족통일의 운동장이며 천도연구소 승리연구를 해주십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3.1운동과 초대 대통령 의원 순번입니다. 그럼 이명진 박사를 모시고 강연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경진입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에게 의암청사님에 대해서 한번 강의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그때 못한 이야기 좀 있고 오늘의 의미를 좀 되새기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굳이 쓰겠다고. 아시다시피 오늘 3.1절은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전 민족이 모두가 신분과 계급을 또 모든 갈등을 다 통합시키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던 그런 거족적인 민족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를 이 운동을 주도한 것이 충동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우리 도가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 크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3.1운동을 하면 누가 떠오르냐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순을 떠오르지 이 의암순병의 송사라든가 다른 거를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들이 그만큼 죄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역사는 아무리 왜곡한다고 해서 왜곡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45년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되고 나서 중경에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이사를 가서 중경에서
임시정부를 하고 있었는데 임시정부의 주석인 백범 김구 선생이 11월 23일 날 환국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23일 날 환국하시자마자 백범 김구 선생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즉 국내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바로 공항각에 가셔서 손명희 선생님 묘소에 참배하고 오셨습니다. 그 관련 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눈 오는 날 눈이 하얗게 쌓여있는 그 산소에 가셔서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화환을 들고 가셔갖고 의암성사님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의 소를 드리는, 아마 그 장면은 임시정부의 모든 요인들이 정말 북찬도숙하면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독립지사들이 가장 먼저 인사드리고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군가? 바로 의암 손병희 성사였기 때문에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또 의암 성사님에게 참배를 마치고 난 백범 김구 선생은 천일기념일 이 12월 24일 날 1945년 2일 기념일인 1945년 12월 24일 날 바로 이 교당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교당이 없었다면 3.1운동이 없었습니다. 또 3.1운동이 없었다면 우리 임시정부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깥으로 나오셔서 감사해,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그날 아마 오늘 오신 숫자만큼 모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교인들에게 감사의 권리를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런 상징적인 백범 김구의 그런 상징적인 제스처 자체가 바로 당시 천도교가 얼마나 지난 동안 동안에 우리 근현대사에서 민족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이 4개 임시정부가 구성이 됐는데 4개 임시정부가 구성된 것은 9월달이었습니다. 3월 1일날 이 3.1운동이 전개되는 동시에 일제는 탄압을 통해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있는 지사들이 모여갖고 야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들의 요구를 하나도 안 들어주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다가 우리들의 뜻을 호소를 하자, 그러니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 즉 정부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정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뭐 국가 공인을 받지 못했으니까 임시정부였겠죠. 임시정부가 전국과 해외에 걸쳐서 한 10여 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중에 몇 개는 이른바 종이에만 써여져 있는 정부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10여 개의 정부가 만들어졌지만 그 중에 그 10여 개의 정부 중에 가장 커다란 특성이 있다면 그 정부들이 모두가 다시 이시조선으로 다 돌아가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시조선을 세우는, 이씨가 왕이 돼서 조선 왕을 잇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대표되는 공화국을 수립하자라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화국을 만들려면 수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면 대통령 제도를 한다면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또 의원대 거치를 하려면 국무총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수반이 있어야 되는데 수반을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아마 그 당시 영국 지사들이 모여서 수반을 선정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마 당시로서는 우리 민족 최고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적어도 3개 정부에서, 근데 그 3개 정부는 모두가 다 실체가 있는 정부였습니다. 이른바 종이 정부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정부였습니다.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대한국민회의 정부가 있었고요. 또 이 기호지방에서 만들어진 이 대한민간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양에서 만들어진 조선민국정부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민국정부는 한성정부라고 했습니다. 이 3개 정부에서는 모두가 다 최고 지도자로 의암성사를 추대를 했습니다. 근데 의암성사님은 그 당시요 3.1운동 3월 1일날 바로 대화관에서 성명서 발표하시고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대문 연구소에 구속돼 있는 중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대문 연구소에 구속돼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아마 그 당시로서는 다 죽이려고 생각했겠죠. 일제는 당연하죠. 일제는 당연히 3.1운동이라는 이런 거족적 민족 행사가 벌어지고 나니까
그 주동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33인, 독립대표 33인, 물론 체포돼 간 사람은 29분이었습니다. 내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 참석을 했죠. 평화관에 여러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참석했습니다만 여하튼 29분을 포함한 그 서명서, 독립선언서에 서명된 33인은 모두가 다 일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거족주기 운동이 벌어진 주역인데 어찌 안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차마 못 죽였어요. 왜? 너무나 큰 전민족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해외 언론이 주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특파원들이 다 국내에 파견이 됐어요. 조선 땅에다가 뭐 미국인이, 영국인이, 뭐 독일인이 이런 특파원들이 다 파견돼서 다 주목을 하다 보니까 차마 일본이 그 독립대표 33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낸 겁니다. 물론 3년형은 5분만 받으셨죠. 여하튼 이렇게 그 당시 정부가 만들어질 때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의암성사를 최고 지도자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4월달에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의암성사를 최고 지도자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또 9월달에 10여 개의 정부가 통합돼서 상해에서 최종 정부가 완성되는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의암성명희 선생을 최고 지도자로 모시려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다. 기약이 없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결국 우리 임시정부의 가장 크다는 역할은 외교를 통해서 즉 다른 나라들과 교섭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또 조선이 자주민들이 사는 자주국가라는 것을 선언해야 되니까 외교 노선을 택하자. 그러면 외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이 뭐 다른 제주라는보다도 그 당시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미국에 뭐 달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통로도 있을 테고 또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승만을 세우자 해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상해 임시정부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모였던 국지사들은 아마 의암성명희 선생을 최고 지도자로다가 마음속으로 열고 계셨을 것입니다. 의암성명희 선생이 그 3.1운동을 쭉 태양 안에서 선언을 하시고서 바로 남명을 하실 때까지 당연히 상해 임시정부의 최고 대통령이 되셨겠죠. 그러면 아마 상해 임시정부는 이승만이 초기 대통령을 하면서 분열됐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마 조금 더 활기차게 조금 더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하튼 애석하게도 의암성사님께서는 구속되기 셨기 때문에 상해에 참석을 못하셨죠. 대신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의 자금을 냈습니다. 아마 이 건물을 짓자고 했던 것도 역시 우리가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 빌미를 잡기 위해서 건물을 짓자고 해서 신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성금을 받았고 그 성금 중에 상당액이 3.1운동의 독립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또 상당액이 상해 임시정부 건립하는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데 자금으로 또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로다가 천도교 대표로다가 파견하시는 분이 바로 신숙 선생하고 최동호 선생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동호 선생은 바로 의암성사님께서 1913년부터 시작했던 이른바 49일 기도에 길러냈던 인재 483명 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 483명의 인재들을 의암선생님이 키우시면 그분들이 지역에 가셔서 각 지방에 가서 무슨 역할을 하셨겠어요? 여기서 무슨 49일 기도하면서 그저 주문만 계속했습니까?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분들 모두가 다 그 483명 대부분의 그분들 모두가 다 지방으로 가셔서 하신 일이 서당을 차린 거였습니다. 서당을 차려서 사람들을 교육시킨 거였습니다. 교육시킬 때 그야말로 왜 우리가 민족이고 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이 한민족이고 우리가 왜 독립국가를 세워야 되는지를 아마 역설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483명이 전개 퍼져나가서 그들이 뿌린 교육으로 다 인해서 3.1운동이 거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의암성사님이 오늘 우리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도 왜소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생각하면 감히 이 의암성사님에 대한 업무를 하는 저도 얼굴 듣기가 부끄럽습니다. 성사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861년 4월 8일 날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서자였죠. 지방향리, 지방성리의 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그 자각을 하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겠다고
반항 그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를 난 아버지라고 안 부르겠다, 형을 형이라고 안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반항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뒤늦게 아버지가 지극히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암성사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지극히 고성을 다하고 이런 과정에 조카인 손촌민에게 감화가 돼가지고 입도를 하죠. 바로 의암성사가 입도했던 그 계기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 신분차별도 없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그 단순한 그 논리 하나였습니다. 그 논리 하나로도 의암성사님이 입도를 하셔갖고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고행과 수행을 거치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것이 가섭사. 작년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자 여러분들 가섭사에 가보셨습니까? 가섭사에 가서 해월지사님과 함께 그 가섭사에서 해월지사님은 여러 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지만 유독이 다혈질이고 성질 급한 의암성사에게만 모든 일을 맡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밥 짓는 거, 빨래하는 거, 나무 해오는 거 모든 것을 의암성사님에게 맡겼대요. 근데 의암성사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일을 묵묵히 다 하셨답니다. 또 솥거리, 옛날에 솥은 이렇게 주변에 흙을 이렇게 발라가면서 솥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솥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신사님께서, 해월지사님께서 오셔서 막대로다가 푹 찔러보십니다. 에이, 이거 시원찮다. 이러면서 다시 만들라고 했다. 그렇게 솥거리를 다시 만들기를 7번을 시키셨다. 7번이면 아무리 천하, 진짜 아무리 진짜 이 얌전한 사람도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다혈질이고 성질 급한 의암성사님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또 새로 했다. 7번을 새로 솥거리를 만드셨답니다. 그 모습에 해월지사님이 감동을 하셨겠죠. 이 녀석이 괜찮은 거구나. 이 녀석이 앞으로 인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894년 바로 121년 전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됐습니다. 그 당시 호남지방에서 시작된 들불처럼 시작된 그 동학농민혁명이 바로 전주화약을 통해서 2차 마무리가 됐지만 여전히 일본이 안 나가고 또 내정 간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다시 들고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해서 두 번째 복귀가 일어날 때, 두 번째 기포가 일어날 때 바로 이 해월지사님에 의해서 9월 18일 날 벌어진 청산에서 벌어졌던 총동원령에 의해서 북점의 통령으로 이른바 남점의 통령은 정봉준, 또 북점의 통령은 의암성사. 그때 의암성사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34살이신 의암성사님을 북점의 통령보다 임명을 하셔갖고 동학혁명에 참여를 하신 거죠. 어쩌면 9월 18일을 계기로 해서 동학혁명은 전국화된 겁니다. 호남지방에 국한됐던 동학농민혁명이 경상도 지방과 충청도 지방과 또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까지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해월지사님의 총동원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 기간을 통해서 우리 청교교, 동학교도들이 다 참여했던 것이라고. 이 자리에 마침 교로님과 이쪽 회장님 또 기념재단의 이사장님께서 계십니다만 세 분 정말 고생하셔서 이 가보년의 마무리 지시려고 가보년의 마무리 짓기 위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자 가진 노력 끝에 아마 전주화약들로 합의가 된 겁니다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교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전도교인들이, 동학인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 모두의 바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고부에서 벌어졌던 고부 기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무금치 또 이 전라도 장성에서 벌어졌던 그 전투까지, 속된들 전투까지 동학도 또 천도교인들이 안 참석한 전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고부 기포에서부터 마지막 전투까지 동학도들은 다 참여한 겁니다. 우리 천도교인들은 다 참여한 겁니다. 어떤 날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날이 돼도 우리는 그날에 참여했던 것들을 기리고 또 그날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우리 천도교는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아쉽거나 이런 서운한 감정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세 분께서 노력하셔놓고 전주화약일과가 맺어졌다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큰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동학농민혁명의 북점의 통령보다 참여했던 의암성사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동학국민혁명에 참여했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잡혀서 다 체포돼서 모두가 다 참수되거나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바로 이 120년 전, 바로 저 1895년 4월달에 걸쳐서 동학국민혁명에 참여했던 5대 장군들 모두 다 참수가 되셨습니다. 또 해월지사님께서도 동학난의 괴수라는 제명으로 동학난의 괴수이기 때문에 동학혁명의 그 당시 동학국민혁명의 최고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동학난의 괴수 최시영이라고 사진이 여러분 해월지사님의 사진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사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진 뒤에 보면은 동학난의 괴수라고 명백히 적혀 있어요. 당시 우리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 동학국민혁명은 혁명이 아니죠. 난이죠. 당연히 난이고 괴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동학난의 최고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월지사님이 교수형에 처해줘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살아남은 마지막 남은 유일한 지도자, 그가 바로 의암성사님입니다. 의암성사님은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았고 동학의 신을 살려야 되고 또 당시 혁명의 정신이 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혁명 시절에 외쳤던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자 하는 이른바 모국강림과 이 광제 창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 젖었던 분이 바로 의암성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암성사님들 동지들이 죽을 때 왜 당신 같이 안 죽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저항운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성사님은 일본으로 망명 가셨고 일본에서 자각하시고 일본에서 깨달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개화돼갖고 개화된 민족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진짜 세상을 따르게 보게 하구나. 우리 조선 사람도 개화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값진 개화혁신운동을 통해서 당시 우리 조선을 경천동지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고 또 대고천하하셔갖고 동학을 천도교로 바꾸셨죠. 제가 여기 자료집의 23쪽에 그 천도교로 개칭한 개칭된 동학군이라고 썼던 이 대목을 보시고 광주에 가문도조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수 크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도교로 다 개칭한 것이 아니라 은둔시대에서 현도로 다 가신 것이다. 현도하신 것이다. 즉 숨어있던 도가 이제 세상보다 나온 것을 천도교로 다 해야지 자네는 이렇게 개칭으로 다 했냐? 라고 하면서 저를 꾸짖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 말은 제가 개칭이라는 말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3쪽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요 천도교로 개칭했다는 말은 은도시대에서 현도하셨다라고 바꿀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성사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천도교로 다 변화시키신 이후에 천도하신 이후에 바로 하신 일이 우리 민도를 높이는 일본에서 당신이 보고 느꼈던 일본 사람들의 그런 자각된 의식을 보고 이 개화했던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도 개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남명을 끝내고 또 대고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문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만들었고 언론사를 만들었습니다. 또 천도교라는 종교를 이 현대화시킨 가장 현대적 종교가 만드는 그런 조직적 비난도 하셨습니다. 의전을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치중하셨던 것이 교육활동이셨습니다. 교육활동에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해서 운영하셨다. 오늘의 고려대학교죠. 맞습니다. 보성전문 우리가 인수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용익 선생이 만드셔갖고 보성전문학교를 만드셔서 이용익 선생이 1905년에 만드셨는데 만들자마자 이분은 중국으로 다 망명을 갔어요. 망명 가시면서 자기 친구인 의암성사에게 학교를 좀 운영해달라고 넘기고 갔습니다. 의암성사님이 처음에는 운영은 내가 어떻게 운영하냐, 대신 내가 지원비를 내지 마 하면서 지원비만 한 5년 동안 지원비만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학교에 누가 주인이 있어야지 주인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그 구성원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천도교단에서 인수를 해달라고 해서 1910년에 천도교단에서 정식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려대학교는 바로 천도교단에서 운영했던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가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일제에 의해서 뺏기죠. 왜? 3.1운동 이 통계를 내보니까 그 학생들 그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 숫자를 통계를 쭉 내보니까 고려대 학생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보성전문 출신들이. 이게 왜 보성전문이 왜 이렇게 많냐?
그 누구냐, 이 학교 교주가 누구냐 봤더니 의암석사야.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한테 계속 뺏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뺏긴 겁니다. 물론 이 뺏긴 이후에 고려대학교 의학공학을 끝에 인천 김송수에게 넘어가서 오늘까지도 김씨 집안의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려대학교 하면은 우리가 민족대학이라고 하죠. 이 자리에 계신 고려대 나오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족대학이라고 하는데 고대가 인천 김송수가 운영하는 학교인데 민족대학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인천 김송수가 물론 뭐 해방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에 조금 기여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제시대 때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여하튼 동아일보 사주였고 또 일본에게 비행기 혼납했고 또 그래서 우리 7.1인명사전에 등재된 7.18가 등재된 인물입니다. 7.18가 운영했던 학교가 어떻게 민족대학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고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뭐 오늘 당장 이 얘기하다가 내가 고대에서 잘리는 하니까 다 지금 얘기해줘야 된다. 고대가 민족대학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바로 천도교가 운영했던 초기 오송정권 시절에 15년 동안 운영했던 그 초기에 민족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 때문에 고려대학교 꼴을 민족대학이 된 것이지 인천 김송수라는 친일파가 운영해서 민족대학이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물리대 앞에 있는 인천 의암선사님 봉사에 가서 꼭 너희들 지나갈 때 인사 한 번씩 하고 와라.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의암선사님께서는 교육활동에 투자하셨습니다. 또 이게 보성전문만 하신 건 아니죠. 동덕여대도 인수하셔서 하셨고 또 수없이 많은 중고등학교에도 또 성사님께서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또 가져하셨습니다. 지원금을 내주고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싶다 해서 가져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겠죠. 우리가 지금 나라는 이렇게 했겠지만 인재가 있어야 된다. 인재를 통해서 그래야 새나라를 찾을 수 있고 또 새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그 나라를 운영하는 인재도 필요한 만큼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당신께서는 아마 교육활동에 이렇게 매진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정점, 최정점보다 이끌었던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913년부터 했던 이 49일 연속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483명의 전국의 주요한 교육자들을 모두 다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49일 기도 동안 말씀드렸듯이 주문만 내신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사님이 의도하셨던 이른바 어떻게 하면 민중들의 민족을 높일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화된 민족으로서 자주독립국을 세울 것이냐에 대한 의식을 틀림없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83명 대부분이 각 지역마다 가서 가는 순간 서당을 여셨습니다. 서당을 여셔서 그들이 교육시킨 사람들이 드디어 1919년 3월 1일 날 주역이 된 것이죠. 1919년 3월 1일 날 그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너무 잘 아시고 또 여기 이 자료집에도 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날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송사에서 벌어졌던 이 신철이라는 일본 고등계 형사 신철이라는 사람과의 이종일 선생 또 의암성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2월 27일 날 밤에 인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월 27일 날 밤에 달가닥 하면서 밤새 35,000장의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려다 보니까 밤중에 몰래 해야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창문을 검은 커튼으로 다 가리고 그리고 인쇄기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보송사 사장이신 이종일 선생께서 커튼을 돌리고서 인쇄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보송사 옆이 종로경찰서였어요. 지금 있는 종로경찰서가 아니고 지금 저 조계사 옆에 그 자리가 조계사 옆에 그 종로경찰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계사 옆에 보송사도 있습니다. 조계사가 아니라 그 당시 조계사 자리가 지금 보송사 자리였으니까요. 그 종로경찰서에서 퇴근하던 신철이라는 고등계 형사가 조선 사람이죠. 지나가면서 보니까 불은 꺼져 있는데 까만 커튼이 쳐 있으니까 당연히 불이 꺼져 있다고 생각했죠. 불은 꺼져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색이 다가닥 하는 소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뭐야? 앞서 문을 열어봤더니 안에서 불이 환하게 켜있고 인쇄기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앞서 인쇄기 나오는 봤더니 모든 자 조선의 독립군과 조선의 자주민을 선언하라 라는 문구가 딱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 이놈들 뭐하는 짓이냐? 라고 하면서 신철이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종일 선생이 급하게 신철을 붙잡고 제발 참아달라 라고 사정을 했지만 신철은 아니죠. 자신은 고등계 형사로서 이제 그 문서 하나 발견되는 것으로 인해서
3.1운동의 전모가 다 드러나는 것이고 또 자신은 특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그러니 그걸 그냥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세 등등하게 이번들 말이야 뭐하는 신앙 속이 치고받고 있을 때 이종일 선생님이 잠깐만 기다려라. 의암성사님 한 번만 보고 가라. 라고 하면서 의암성사님을 제동에 계신 의암성사님을 모셔왔다는 거 아닙니까? 성사님께서 딱 오시자마자 신철이라는 형사를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아시다시피 성사님 등치가 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등치 크신 분이 민족 지도자인 의암성사님께서 그 진짜 아니 그 일제의 앞자리 노릇을 하고 죽은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신철을 보고 얼마나 신철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짜 의기소침일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민족 지도자 앞에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의암성사님이 신철이를 가만히 째려보시다가 주머니에서 뒤적뒤적 하시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한 뭉치 집어서 받아! 라고 하셨답니다. 그 엄격하게 신철이가 엄격하게 바꾸면 성사님 그냥 돌아와서 갚아주셨어요. 네가 이 돈 받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지. 그 신철이는 그 돈을 들고 와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보다 신철이가 자기가 이거 알고 있는 이상 이거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 차라리 만주보다 내가 파견 나가겠다 라고 해서 당시 그 종로기 절스에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만주가 파견을 나갑니다. 만주 파견 가 있는 동안에 3.1운동이 국내에서 전개됐다는 얘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빌어서 자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끝에서 독립선언서가 35,000장이 인쇄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5,000장이 우여곡절 끝에 인쇄되고 또 함께 태극기와 함께 전국 다 뿌려졌죠. 전국 뿌려질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국 뿌려질 때도 역시 천도교 조직을 통해서 했습니다. 물론 개신교도 참여했고 불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장 조직화되어 있고 가장 많은 신도를 자랑했던 천도교에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다가 이미 483명의 지도자들이 다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다가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국에서 일어난 그 3.1 정신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96년 전 오늘입니다. 아니 오늘 이 3.1 정신이 오늘 재현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그런 저항 정신, 아니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이 바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주교부장 최세골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정주교부장이었던 최세골은 이 오른손으로다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다가 일본 놈이 보니까 이거 이 오른손을 그러다 쳐서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팔이 뚝 떨어졌어. 태극기가 왼손으로다가 그 떨어진 오른손에 붙어있던 그 태극기를 들고 왼손으로다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가 다시 왼손을 잘랐습니다. 떨어졌어요. 이불다 또 물어서 입으로 물어서 만세를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제가 칼로다가 목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떨어져서 비로소 최세골 교구장의 만세 소리가 안 들렸겠죠. 그러나 옆에 있던 김사걸이라는 그 교화부장이 태극기를 들고 당시 교구장의 입에 있었던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친다. 그러니까 일제가 그걸 보더니 이런 일 하면서 쇠갈구질을 당해요. 쇠갈구질에다가 그 김사걸 교화부장의 옆구리에 쇠갈구를 딱 걸고 지지 말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끌고 가서 거기서 총으로 쏴서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김사걸 부장이 끌려가는 동안에도 질질 끌려가면서도 만세를 끝까지 외쳤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교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9일 연성기도 동안에 이심한성한 그 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암성사님이 그 길러놨던 지도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3.1운동이 오늘 우리들 앞에 왜곡되게 또 잘못되게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종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100주년 준비에 가장 커다란 파도라고 할 수 있다면 성사님이 만들었던 대원칙 일원화해야 되고 대중화해야 되고 비폭력을 해야 된다는 이 대원칙이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 대중화는 우리들의 자주정신으로 대중화는 우리들의 화합정신으로 또 일원화는 자주정신으로 비폭력은 평화정신으로 다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기념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천도교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왜 96년 전 천도교인들이 앞장섰는데 오늘은 앞장섭니다. 여전히 우리 천도교가 살아있고 또 그 당시에 정신이 우리들에게 계승되어 있다면
우리들이 앞서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곧 탑골공원에서 두 번째 의식이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들 만세 소리를 다시 한번 선동위원들의 96년 전 그 만세 소리를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의 주인이었다, 아니 세상의 주역이었다, 이 운동의 주체였다 라는 것을 뭐 우리만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지금 너무 왜소하게 돼 있고 너무 세상에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남은 우리들이 외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탑골공원까지 같이 행진하셔갖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세를 외치면 아마 96년 전 영령들께서 정말 하늘에서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사님께서 내가 483명만 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예들도 모두 내가 키웠구나 라고 얼마나 흐뭇해하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3.1운동의 이 96주년을 맞이한 오늘 3.1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키고 잊지 않고 또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런 행사로다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 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념식 및 기념강연의 모든 일정을 마치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명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잠시 후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탑골공원 무함성사 동상 창대식이 있습니다. 이에 탑골공원으로 출발하기 위해 대교당 앞마당에 모여서 인사동 거리를 경과하여 탑골공원까지 거리를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양해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